카운팅이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고, 무조건 틀렸다고 보긴 힘들고, 맞았다라고 하면 이게 러닝 플랫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1파 러닝 플랫 2파, 3파 러닝 플랫 4파, 618 정확히 지금 찍었고 5파 올라가면 이제 임펄스 파동 5파동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난번에 약간 제가 농담식으로 약간 속된 말을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상승 5파동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러면 조정 파동 때는 입던 반스까지 팔아서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입던 반스까지 팔아서 현물을 사건 선물을 사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카운팅이 제가 틀린 거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카운팅이 맞았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 2에 3, 4에 5파동 나오고 조정파동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 가는 그림이겠죠. 근데 카운팅이 틀린 거라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A, B, C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는 하락을 봐야겠죠. 왜냐면 한 파동이 완성됐으니까, ABC. 그래서 뭘 보고 전 뭘 봤냐면, 이게 만약에 ABC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ABC A 파동이 나온 거고, 다시 ABC B 파동이 나올 거고, 다시 ABC로 C 파동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부터 ABC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피보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왜 피보나치가 중요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완전한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한 파동이 끝났었을 때 N은 0.5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거든요.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버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큰 추세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채널로 인식하면 되겠죠. 이 채널로 인식했는데 여기 저점을 찍고 처음으로 채널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첫 채널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파동이 여기서 끝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럼 반등 파동의 크기는 전체 파동의 0.5 구간까지는 대부분은 가주거든요. 무조건 간다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0.5 구간까지 가주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은 사실 382 구간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조정이 왔거든요. 382부터 만약에, 물론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저점을. 그렇지만 0.5를 찍고 갈 가능성보다는 낮다는 거죠.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0.5까지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ABC A로 상승하고 ABC B로 하락을 했다가 C웨이브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파동의 형태를 봤었을 때,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첫 그 매물대 구간이 여기였죠. 여기서 쌓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A 파동이 완성되고 B 파동이 올라왔다가 다음 이제 C 파동이 내려갈 건데, C 파동 매물대는 382 구간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A 파동에 대한 조정은 382 구간 정도까지 갈 확률이 가장 높고, 그러면 A 파동이 완성되고 B 파동이 완성됐을 때 C 웨이브는 보통 1대1 익스텐션, 그러니까 A의 크기와 C의 파동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찍게 되는데, 그러면 0에서 A, 다음에 382까지 조정을 하는 게 매물대 구간상 맞으니까 여기를 찍으면 1대1 익스텐션이 0.5 구간 정확히 나와요. 아까 이 흰선이 어디였냐면, 이 전체 하락했던 한 채널 있죠? 여기 0.5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이렇게 정석대로 비트코인이 A 파동이 나오고 매물대 구간이 382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1대1 리텐션 크기로 C 파동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0.5 구간인 이 흰 라인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382에서 저점을 갱신한다는 건 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0.5구간까지 유력하다고 보고, 그리고 더 이 구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 가격을 보시면 이 라인인데, 이전에 상승하다가 이 구간에서 물 먹고 조정받았다가 뚫으니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한번 강한 하락을 뚫렸지만 반등하려다가 실패하고 반등하려다가 실패했던 구간, 그러니까 유의미한 구간이에요. 올라가려다 저항받고 뚫으니까 신고점 갱신하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똑같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 올라가게 되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 이 전체적인 제가 매물대가 세 구간이 있다고 했죠. 이 구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구간이 하나가 있고, 이 구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이 가장 유력한 매물대고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라서 뭐 18,000, 2만 달러 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선물 들고 있지만 이 구간까지는 홀딩을 하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도 안 그래도 지금 그러면 비구간 하락을 보는 거냐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파동 카운팅에 대한 좀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거를 단순히 ABC가 완성됐고 그래서 ABC로 하락했다가 다시 ABC로 올라가서 0.5간을 찍을 거라고 봐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1파에 러닝 플랫, 3파 나왔고 4파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다가 5파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크게 보면 여기는 어쨌든 빠질 수도 있는 자리고 올라갈 수 있는 애매한 중립 자리잖아요. 이러면 이런 자리들은 걸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있지 않다면, 확신이 있지 않다면 걸으셔도 되고, 그러면 좋은 자리가 있죠. 두 자리가 있죠. 올라왔었을 때 5파동이 완성되니까 여기서 숏을 치거나, 또는 떨어졌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보다 훨씬 크므로 여기서 롱을 치거나 또는 현물 매수를 하거나, 이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인 것 같고, 이 중립 구간들에서는 자신이 없다면 매매를 스킵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 이 올라갔었을 때 5파동의 완성은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이러면 파동이 애매하거든요. 1, 2에 3, 4파동 이렇게 끝났다고 하기에는 4파동 크기나 기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4파동 끝났다고 보기엔 애매해서, 저는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그림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5파동이 올라오면, 그쵸? 그럼 여기는 러닝 플랫이었고 여기는 삼각 수렴이겠죠? 그랬었을 때 이렇게 5파동 올라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아무튼 이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럼 여긴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립 구간에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또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 근데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제가 다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올라간다는 가정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미친듯이 이렇게 올라간다. 1번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간다가 두 번째 있을 거고, 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진다가 3번이 있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매물대 상단에서는 뭐가 좋아요? 확률상 3분의 2니까 떨어지는 게 확률이 좋겠죠. 그냥 이게 차트에 자신이 없다, 1번 정확히 위로 이렇게 미친듯이 쏠지 2번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갈지 3번 그냥 떨어질지 정확히 모른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러면 이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3개 중에 2개가 이 구간까지는 떨어진, 2번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삼각수렴이니까 3번이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1번이 올라가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높은, 더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구간은 숏을 보는 거예요.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3분의 2 확률로는 3분의 1 확률로는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3분의 1 확률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66.6%의 승산이 있는 게임인 거고, 그리고 이 66.6%의 승산이라는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겠죠. 진입이 여기면. 근데 익절을 하게 되면 삼각수라면 여기서 익절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ABC면 여기서 익절을 하겠죠. 그래서 승산 관점에서도 수익률 관점에서도 이 지점은 숏을 보는 게 더 높은, 더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높을지 낮을지.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자신이 없으면 트레이딩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자신 있으면 저는 자신 있게 매매하실 분들에 대한 높은 확률의 가이던스, 그 다음에 높은 손익비의 가이던스를 드리는 거고, 올라갔었을 때 차라리 숏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스위칭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자신이 없으면 ABC로 떨어져서 이 구간은 선물 또는 선물 롱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하고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 삼각슈럼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해제 해서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누가 봐도 여기는 매물대 자리잖아요. 그쵸?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횡보하다 올라가서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거든요. 이거는 실력과 상관없이, 저를 좋아하건 저를 싫어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기울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처음에 반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졌었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기울기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과거 차트 한번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구간을 말씀드려야 되지? 쉽사리 생각이 안 나네. 이 구간도 좀 그렇긴 했고, 더 좋은 구간이 없나? 잠깐만요. 미안해요. 시간 뺏어서. 이 구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의 기울기를 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이 구간을 참고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점점 떨어지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제 눈에는,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급락했다는 거는 당연히 급락했기 때문에 경사가 높은 거고, 급락했다는 거는 매도 압박이 심했다는 거죠. 그냥 가면 갈수록 밸런스가 맞아가는 거죠. 이게 평행이 됐다는 건 결국에 가격이 폭락하다가 옆으로 횡보를 시작했다는 건 매수에 대한 압력과 매도에 대한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하락이 멈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라운딩 처리돼서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갔다는 건,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매물대가 명확하게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조금 제가 억지해서 그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보시면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왔을 때는 이 매물대 구간과 라운딩 되는 걸 믿고 롱관점에서 단기간 롱관점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분석할 때 기울기 분석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